아들은 72세 엄마를 강원도 설원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태준아!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엄마를 눈 속에 남겨둔 채. 하지만 아들은 몰랐죠. 엄마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는 걸.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도 좋다는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김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이었어요.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이 집에 들어온 지 5년째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지요.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미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응, 습관이 돼서 그래. 미란아, 너도 일찍 일어났네. 물 마시려고요.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순자를 힐끗 봤습니다.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지요. 순자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저 멀리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강남 어타워. 그곳에서 순자는 35년을 일했습니다. 청소부로요. 37살에 시작해서 72살에 퇴직할 때까지였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을 계단으로 오르내렸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이요. 엘리베이터는 손님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들 태준이와 딸 지은이.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기사였지만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자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어타워 사람들은 순자를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청소부인데 무슨 선생님이냐고요.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서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15층에는 법률사무소가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이 사무실 문을 나서며 항상 인사했지요. 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23층에는 내과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가끔 순자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김 선생님, 무릎 어떠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앉으세요. 공짜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도 챙겨주셨어요. 순자는 그 마음씨가 고마워서 더 열심히 청소했지요. 8층 회계사무소 직원들은 명절 때마다 선물을 줬습니다. 20층 무역회사 사장님은 추석에 보너스를 따로 챙겨주셨고요. 순자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법률 용어도 귀동량으로 배웠습니다. 증여, 상속, 위임장 같은 단어들이요. 의학 상식도 조금씩 알게 됐어요. 혈압, 당뇨, 치매 같은 것들이었지요. 배운 것 없지만 귀는 열어뒀다. 순자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순자가 모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인정받아 받은 돈이었지요.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 시세로 3억 정도 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아서 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이요. 순자는 그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얹혀 사는 게 미안해서 집에 생활비도 조금씩 보탰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미란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6개월 전부터였어요. 어머니, 건강 안 좋으시니까 쉬세요. 미란이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말렸어요. 어디 가세요? 아,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려고. 요즘 날씨 춥잖아요. 집에 계세요. 처음엔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니까 이상했어요. 순자가 만나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거든요. 박 변호사님도, 김 원장님도, 회계 사무소 직원들도요. 전화번호를 바꿨나 싶어서 어타워에 전화해 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눈치챘어요.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아, 그냥. 요즘 전화 사기 많대요. 조심하세요. 며느리는 순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뭔가 만지더니 돌려줬어요. 그 후로 전화가 잘 안 됐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 문틈으로 거실 불빛을 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들 태준과 며느리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어떻게 할 거야? 직원들 월급도 못 줬잖아.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알아. 그것도 벌써 2억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순자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뭐가 그래? 퇴직금 1억에 건물 3억이면 4억이잖아.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되지. 아들 도와달라고.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지요. 멍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만들어 봤어요. 초점 없는 눈, 반쯤 벌린 입, 고개를 살짝 기울인 자세. 치매 환자처럼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순자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거예요. 첫 페이지를 펼치고 날짜를 적었지요. 2025년 7월 1일.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멍청한 할머니가 된다. 창 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35년 동안 귀를 열어두고 배운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온 거라는 걸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지요. 며느리 미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응, 엄마. 나 요즘 진짜 바빠. 아, 그 가방? 살 거야. 200만 원짜리. 미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사냐고? 걱정 마. 곧 돈 생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란이 거실로 왔어요.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그럼 방에서 좀 쉬세요. 제가 청소할 거니까. 미란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자는 그걸 느꼈지요. 응, 알았어.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척했어요.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지요. 미란이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봤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는 요즘 SNS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만 명이었어요. 매일 사진을 올렸지요. 호텔 브런치, 명품 가방, 예쁜 카페 같은 것들이요. 순자는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미란아, 그거 찍으려고 매번 밖에 나가니? 네, 어머니. 이게 제 일이에요. 돈은 벌어. 아직은 아니지만 곧 벌 거예요. 팔로워가 많으면 광고도 들어온대요. 하지만 광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드값은 계속 늘어났어요. 순자는 우연히 봤습니다. 택배 상자에 붙은 송장을요. 명품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또 가방을 샀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 태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요즘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휴,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 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사 일 힘드니? 네, 조금. 태준의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어요. 회사가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6개월 전부터 순자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못 나간 게 아니라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란이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아, 마트 좀 갈까 해서. 제가 갈게요. 어머니 쉬세요. 괜찮아. 나도 좀 걷고 싶어서. 요즘 날씨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미란이 순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집에서 편히 계세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옛날 직장 동료 만나려고. 오늘 제가 바빠서요.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걱정돼요. 나 혼자 잘 다녀. 그래도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도 많대요. 미라는 계속 막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어요. 순자는 결국 포기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휴대폰을 켜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설정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누가 만졌나? 화면을 보니 전화번호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김 원장, 옛 동료들 번호가 모두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지? 순자는 며느리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과 미란이었어요. 회사 진짜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직원 월급 2억이나 밀렸잖아. 카드빚도 7천이고. 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순자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 내 돈 다 달라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회사 망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아들 살리는 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퇴직금이 1억 2천이지? 건물은 3억 정도. 그럼 4억이 넘네. 우리 빚 다 갚고 남아. 미란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걸 어떻게?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볼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어요. 어제보다 주름이 더 깊어 보였지요.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만들었어요. 멍한 얼굴로요.
입을 반쯤 벌리고 눈에 초점을 흐렸지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란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여기가 어디지? 순자가 멍하게 물었습니다. 연기였어요. 미란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 그래. 깜빡했네. 순자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미란과 태준이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지요.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장마가 될 것 같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요. 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형님.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지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태준이 있어? 네,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였어요. 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그래.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태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지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어요. 태준 방 문 앞에 섰지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회사가 힘들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지. 좋은 소식 가져왔어. 무슨 소식이요? 어머님 건물 말이야. 그거 재개발 예정 지역이야.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재개발이요? 응. 6개월 안에 결정난대. 빨리 팔아야 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세가 3억이지? 재개발 확정되면 5억까지 가능해. 미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그 방에 있었어요. 진짜요? 5억이요? 그럼 내가 중개해 줄게. 수수료는 5천만 원만.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순자가 5년 전에 확인했었어요. 박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었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안 팔려고 하실 텐데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설득해야지. 아들이. 조영철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지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치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더 좋잖아. 조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 서류 작성도 쉽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문제야? 어차피 가족 간 일이잖아. 어머니 재산으로 아들 회사 살리는 건데.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조영철이 나오고 있었지요. 어머님, 화장실 가세요? 조영철이 물었습니다. 응. 순자는 멍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조영철이라고 합니다. 태준이 대학 선배예요. 조영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요. 할머니, 건물 가지고 계시죠? 건물? 네. 상가 건물요. 아, 그거.
순자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그거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데 소개해 드릴게요. 내 건물인데. 어머님도 나이 드셨잖아요. 관리하기 힘드시죠? 조영철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팔면 요양원 좋은데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순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생각해 볼게요.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봤지요. 72년을 산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지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 태준이었어요. 그치? 6개월 안에 안 팔면 늦어. 조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죠? 서류 준비해놔.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치매 진단서 써줄 거야. 진단서요? 응. 돈 좀 주면 돼.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그럼. 조영철이 잠시 멈췄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인데요?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설득부터 해봐. 발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조영철이 떠났지요.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미란이 아직 자고 있을 때였지요.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오래된 폰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거였지요.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외워뒀던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저예요. 순자예요. 아, 김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건물이요. 재개발 지역 맞나요? 아니요. 그쪽은 아닌데요. 역시.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 재산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방법만 알려주세요. 증여나 신탁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딸분께.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순자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아무도 아니야. 이 폰은 또 뭐예요? 폰이 2개예요? 미란이 다가왔어요. 손을 뻗었지요. 주세요. 이건, 어머니, 요즘 스마트폰 사기 많아요. 위험해요. 미란이 폰을 빼앗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였어요. 미란이 외출했을 때였지요.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꺼냈어요. 날짜를 적었지요. 2025년 9월 15일.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조영철이라는 남자가 왔다. 거짓말쟁이다. 건물 재개발 아니다. 자세히 기록했어요. 조영철이 한 말, 태준과 미란의 반응, 모든 것을요.
이게 증거가 될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책을 다시 숨겼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지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지은이한테 연락해야 해. 딸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할까요? 폰은 빼앗겼고 집 전화는 미란이 지키고 있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을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그 빗물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요.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란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아가씨.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딸이었어요.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요? 미란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금 긴장한 것 같았지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치매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바쁘시죠? 괜찮아요. 미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안부 전화드렸대요. 그래, 나도 통화하고 싶은데. 지금 바쁘대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신대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과 통화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 지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산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안 들렸지? 평소 같으면 미란이 전화를 바꿔줬을 거예요. 오늘은 바꿔주지 않았지요. 치매라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엄마는 멀쩡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또렷했거든요. 뭔가 이상해. 지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엄마 휴대폰으로요. 고객의 요청에 의해 통화 연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연결 제한?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은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왜? 엄마가 이상해. 전화도 안 받고. 치매라며. 그게 이상하다니까. 너무 갑자기잖아. 지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어요. 노인 학대 징후. 화면에 여러 내용이 나왔습니다. 외부와의 연락 차단,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 재산 관련 서류 요구.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이거 다 우리 엄마 상황이잖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오빠 태준에게요. 오빠, 나 지은이야.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상태 어때? 좀 안 좋아. 요즘 깜빡깜빡하셔. 내가 올라가 볼까? 태준이 잠시 멈췄어요. 아니, 괜찮아. 너 바쁘잖아. 그래도 엄마인데. 올라와도 못 알아보실걸. 나도 가끔 못 알아보셔. 지은은 의심했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어. 그럼 내가 CCTV라도 달아드릴게. CCTV?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요즘 많이 하잖아. 혼자 계신 어르신들 안전 위해서. 그게 필요할까? 당연하지. 엄마 치매시면 더 필요하고.
전화 너머로 태준과 미란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달아줘.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업체 보낼게.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CCTV 설치 기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설치 기사를 봤지요. 기사가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CCTV 달아드릴게요. 안전하시라고요. CCTV. 순자는 멍하게 물었어요. 연기였지요. 네, 카메라요.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안전한지 볼 수 있어요. 그게 뭔데?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란이 웃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달게 내버려 두세요. 기사가 세 곳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거실 천장, 복도 구석, 그리고 순자방 책장 위였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어요. 기사가 미란에게 설명했어요. 조작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앱을 여시면. 기사가 미란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줬어요. 켜고 끄는 건 여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 간단하네요. 네, 할머니도 하실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스마트폰 못 쓰시거든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멍한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켜고 끄는 버튼이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사가 떠났습니다. 미란이 태준을 불렀어요. 여보, CCTV 달았어. 어머니는 못 보시지? 당연하지. 어머니가 뭘 알아. 그리고 끄는 방법도 알려주더라고 꺼놨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순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조영철이 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태준이 반겼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영철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CCTV예요? 네, 여동생이 어머니 치매여서 걱정이라며 달았어요. 켜져 있어요? 미란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꺼져 있어요. 그럼 됐네요. 앞으로도 끄고 이야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CCTV를 껐다고 조영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이게 치매 진단서 양식이에요. 진단서요? 네. 내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했어요. 돈 300만 원이면 써줘요. 가짜 진단서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있으면 어머니 재산 관리를 아들한테 넘길 수 있어요. 그럼 건물도? 당연하죠. 팔 수 있어요. 세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순자는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지요. 천장에 CCTV를 봤어요. 작은 빨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 꺼져 있구나. 순자는 미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미란과 태준이 자고 있었어요. 미란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CCTV 앱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켜고 끄는 버튼. 기사가 설명하던 게 기억났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CCTV 불빛이 깜빡이더니 켜졌습니다. 됐다.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지요. 천장에 CCTV를 봤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부산이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지요.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켜졌네. 엄마 방이 보였어요. 순자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켠 거야.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어. 치매가 아니야.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부터 다 저장할 거야.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CCTV는 계속 켜져 있었어요. 미라는 매번 껐다고 생각했지만 순자가 밤마다 다시 켰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거실에서 세 사람의 대화가 모두 녹화됐습니다. 모든 대화가 클라우드에 저장됐어요. 지우는 매일 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녹화 파일을 정리했지요. 날짜별로, 내용별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방에 있었어요. 천장을 봤지요. 작은 카메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어요. 카메라 앞에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신호였어요. 부산에 있는 딸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지은아, 엄마 괜찮아. 다 보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았어요. 부산에서 지은은 엄마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노트북 화면에 엄마의 얼굴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서울, 순자의 방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지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의사 만나러 가요. 조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어요. 진단서 받으면 바로 서류 작업 들어갑시다. 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으시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조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죠. 무슨 방법인데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방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미란이 들여다보는 소리가 났지요. 주무시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를 믿어라.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버틸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달이었지요.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영철이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지요. 받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어요. 순자는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요. 이게 뭐예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요. 김 원장이 써줬어요. 조영철이 웃었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원장이라고요? 혹시 어타워 23층 그분인가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지요. 환자 이름이 김순자. 증상은 중등도 치매. 태준이 읽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거면 재산관리 위임이 가능해요. 조영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위임장이에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어머니가 찍어주실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야죠. 조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약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면제요. 조금만 타면 돼요. 조영철이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이걸 음식에 타면 졸려하세요. 그때 손잡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미란이 봉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안전한 거죠? 당연하죠. 약국에서 파는 거예요.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천장에 카메라가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계속 안 드시면 어떡하죠? 요즘 잘 안 드시거든요. 침묵이 흘렀어요. 조영철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인데요? 요양원 말고요. 조영철이 멈췄습니다. 미란과 태준을 번갈아 봤어요. 산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산이요? 네. 겨울산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요즘 겨울산에서 노인분들 실종 많잖아요. 치매 환자들이요. 조영철이 설명했습니다. 설마 그런 걸. 아니, 듣기만 해봐요. 조영철이 손을 들었어요. 드라이브 가자고 하세요. 강원도 쪽으로요. 외진 곳에 잠깐 세우고 화장실 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말이 끊어졌어요. 어머니를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미란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추워서 못 버티실 거예요. 치매 실종으로 신고하면 돼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소리 내지 않았지요. 형님, 그건 너무...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망하면 어쩔 건데요? 2억 빚은? 조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할머니 건물 팔면 5억이에요. 퇴직금까지 하면 6억이고요. 태준 씨 인생이 먼저예요. 아니면 늙은 어머니가 먼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를 버리기로 결심하는 순간이었지요. 같은 시각, 부산이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CCTV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산에 버린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이거 녹화됐어? 응, 전부 다. 지은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은 안 돼. 왜? 아직 실행 안 했잖아. 지금 신고하면 증거 부족이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떡해? 일단 엄마를 지켜봐야 해. 혹시 모르니까 내일 서울 올라가자. 응. 지은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방이었어요. 순자가 혼자 앉아 있었지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엄마. 지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지요. 7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지요. 35년 동안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건물 30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렸지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상가 건물 3억. 내 돈인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공책을 꺼냈지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그리고 한 줄을 썼어요. 내일 나를 산에 버린다고 한다.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조영철이 한 말, 태준의 반응, 모든 것을요. 공책을 덮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겼지요. 그리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안에 넣었습니다. 두꺼운 옷 한 벌, 오래된 휴대폰, 작은 메모지. 메모지에 적었어요. 딸 전화번호, 박 변호사 번호,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어요. 평생 습관이었지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2년을 산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백발이 많았지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 혼잣말을 했어요. 아직 포기 안 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지요. 35년 동안 계단 오른 다리가 있어. 추위 속에서도 청소한 손이 있어. 살아남을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지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지요. 오늘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확인했어요. 준비됐지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아침이 오기를요. 아들이 오기를요. 마지막 드라이브라고 말하러요.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이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발소리가 순자 방 쪽으로 왔지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순자를 봤지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흥. 순자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대요. 드라이브 갈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라이브? 네, 맛있는 것도 먹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태준이 나갔어요. 순자는 천장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믿어라.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꼭 살아올게.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2026년 1월 4일.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순자는 차에 탔어요. 뒷좌석에 앉았지요. 태준이 운전석에, 미란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미란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지요. 흥. 순자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지요. 익숙한 거리들이었어요. 순자는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은 뒤에 놓으세요. 아니야, 이렇게 안고 있을래. 순자가 가방을 꼭 안았어요. 태준과 미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향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을 벗어났어요. 고속도로였지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쌓여 있었지요. 어디 가는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강원도요. 맛있는 식당 있어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강원도. 멀다. 괜찮아요. 경치 구경하세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순자는 들었어요. 아들도 괴로워하는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려 하고 있어.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더 꼭 안았지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차는 강원도 양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여기가 어디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에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이었어요.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았지요. 사람이 없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적해서 좋아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눈 덮인 벌판이었지요. 태준이 시동을 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내리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왜? 경치 보시라고요. 태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순자 쪽 문을 열었지요. 추운데. 잠깐만요. 순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요.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발목까지 올라왔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태준이 순자 옆에 섰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죄송해요. 뭐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로 돌아갔지요. 어디 가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태준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잠깐 놔두고 가는 거야?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차가 출발했어요. 태준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빨간 미등이 점점 멀어졌지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였어요. 사방이 하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진짜 날 버렸구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지요. 울 시간 없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어요. 오래된 휴대폰도 꺼냈지요.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30%. 메모지를 봤어요. 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주변을 둘러봤어요.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저기까지 가야 해. 순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밟으며요. 35년 동안 계단을 오른 다리가 있었어요. 할 수 있어.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순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다리가 떨렸지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누구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요. 할머니. 남자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 길을 잃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얼른 따뜻한 데로 가야겠어요. 남자가 순자를 부축했어요. 제가 산악회 회장 최동훈이에요. 새벽 산행 나왔다가 할머니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힘이 빠졌어요. 할머니, 가족분 연락처 있으세요? 있어요. 순자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딸이에요. 네, 제가 전화드릴게요. 동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지요.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어머님을 발견했어요. 강원도 양양 산골에서요. 엄마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지금 많이 지쳐 계세요.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양양중앙병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동훈이 순자를 받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오신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눈밭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팔에 안겨 있었지요. 살았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양양중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동상은 없습니다. 정말요? 동훈이 안심했어요. 네, 할머니 체력이 좋으신가 봐요. 의사가 순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 추운 곳에 계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오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증거를 보여줄 거야.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요. 2시간 후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지은아.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 순자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지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CCTV 다 봤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6개월치 전부요. 순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녹화됐니? 네, 다 저장했어요. 조영철이 한 말도 네, 전부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네, 엄마.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예요. 지은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연락했어요.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그래.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무섭지 않았지요. 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태준이한테는 아직 연락 안 했어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준비를 더 해야 해. 네, 엄마. 2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지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박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김 선생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변호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거부터 보세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조영철이 나왔어요. 태준, 미란과 함께요. 할머니 하나 처리하면 건물 5억. 겨울산에 버리면. 치매 진단서 300만 원이면.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6개월치 영상이에요. 전부 저장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조영철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아들 대학 선배래요. 부동산 컨설턴트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박 변호사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지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존속 살해 미수, 사기, 위조. 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요. 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건물부터 보호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제가 제대로 대응 못하게 되면요. 건물을 지은이한테 증여하고 싶어요. 순자는 딸을 봤습니다. 엄마.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능해요. 증여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이미 준비해 왔어요. 김 선생님 전화 받고 예상했거든요. 역시 선생님이에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진짜 인감 도장이었지요. 이제 건물은 안전해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양양경찰서에 3사람이 도착했어요. 순자, 지은, 박 변호사였지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맞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노인 학대와 존속 살해 미수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영상을 보여줬지요. 경찰관이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네, 6개월치 영상이 다 있어요. 피해자분은 제 어머니예요. 지은이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순자를 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지요. 72년을 살며 배운 힘이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서울로 향했어요. 순자와 지은, 박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 2명이 함께였지요.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안 무서워.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옆에 내가 있잖아. 네, 엄마. 차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네 집 앞이었어요. 경찰관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태준 씨 계신가요? 네. 안에 있는데요. 그때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 살아 돌아왔어.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내가 날 버린 곳에서 살아서 왔지.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태준 씨, 노인 학대 및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나섰어요. 노트북을 펼쳤지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조영철이 말했어요. 할머니 처리하면 5억. 태준과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6개월치 영상이 다 있어요. CCTV로 찍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CCTV. 미란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카메라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끈 줄 알았지? 엄마는 치매도 아니고 너희가 폐륜을 저질러서 치매인 척하면서 밤마다 다시 CCTV 켜셨어. 조작법도 다 아셔. 순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너희가 날 무식하다고 생각했지. 청소부 출신이라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배웠어. 35년 동안 귀를 열어두고. 어머니.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내가 날 눈밭에 버렸을 때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었어. 어머니, 제발. 이제 늦었어.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김태준 씨, 서미란 씨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켰어요. 조영철 씨 자택에서 확보했습니다. 지금 호송 중입니다. 10분 후 조영철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서 내렸어요. 경찰관은 조영철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CCTV에 다 나와요. 당신이 주도한 거.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영철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렌트카 블랙박스도 확인했어요. 산길 답사한 기록 다 남아있더군요.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지은이 옆에 앉았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힘들었죠? 응, 많이 힘들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포기 안 했어. 72년 살면서 배운 게 있거든. 뭐예요? 끝까지 버티면 길이 보인다는 거. 지은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순자가 딸을 토닥였어요. 우리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긴 겨울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야. 가슴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썼지요. 딸 지은이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평생 청소부로 일하셨죠? 네, 35년 동안 강남 어타워를 청소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법률 지식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15층에서 청소하며 변호사님들 대화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23층에서는 의사 선생님들 상담을 들었고요.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배운 게 없다고 무시받았지만 귀는 항상 열어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석에 태준, 미란, 조영철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피고인들에게 할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봤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어머니.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순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같은 법정이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노인 학대 및 존속 살해 미수. 징역 10년. 태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고인 서미란, 노인 학대 및 사기 방조. 징역 8년.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조영철, 존속 살해 교사 및 사기. 징역 12년. 조영철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방청석에서 순자와 지은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응, 끝났구나.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지요. 한 달 후였습니다. 순자는 이사를 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곳이었지요. 지은이 부산에서 올라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좋아. 아늑하네.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햇빛이 잘 들어왔지요. 베란다에 화분 놓을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함께 꽃집에 갔습니다. 철쭉을 샀어요. 분홍색 꽃이 예뻤지요. 엄마, 이거 예쁘다. 그래, 이거로 하자.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순자는 철쭉을 바라봤어요. 봄이 왔구나. 네, 엄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박 변호사였어요. 옆에 김 원장도 있었지요. 어머, 선생님들. 순자가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소식 들었어요.
법정 증언하신 거.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김 원장이 덧붙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 한 거예요.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김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김 원장이 물었어요.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지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자가 나가봤습니다. 준호야. 손자였어요. 태준의 아들이었지요. 할머니. 준호가 순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들어오렴. 순자가 손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지금 어때? 많이 후회하고 계셔요. 매일 우셔요. 그래.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네, 할머니.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특히 가족을요. 명심할게요. 준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아빠가 쓰신 거예요. 순자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읽을게. 네, 할머니. 준호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도 손자를 꼭 안았지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6년 가을이었어요. 순자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쭉이 다시 피어났어요. 두 번째 꽃이었지요. 엄마, 빵 구웠어요. 지은이 빵을 들고 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순자가 웃었어요. 함께 빵을 먹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파랬습니다. 72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인 것 같아. 정말요? 응. 예전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거든. 순자가 말했어요. 남편 위해, 아이들 위해, 손주 위해. 이제는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랑 함께.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태준이 쓴 편지가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펴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지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편지를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를 떠올렸지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중얼거렸습니다. 72년을 살았어요.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요.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야.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지요. 72세, 두 번째 인생. 속삭였습니다. 늦지 않았어.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생 습관이었지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철쭉을 봤지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쁘다. 순자는 물을 주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순자를 비쳤어요.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꽃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어서 고마워. 순자는 웃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72년을 산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요. 지은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야. 커피 드릴까요? 그래, 함께 마시자.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봤어요.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산책이나 갈까? 좋아요. 같이 가요. 그래, 함께 가자.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35년 동안 계단을 오르며 배운 것. 끝까지 버티면 길이 보인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72세, 두 번째 인생. 순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